2년 전쯤 통장을 봤더니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이기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더한다. 결국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이라는 태도를 기억하면서 김민섭의 교과서는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등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에 들어간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난 일인데요. 제가 35살이던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너무 안 다니고 살았다.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하고 여행 한번 다녀오자 싶어서 여보 같이 우리 외국으로 여행 가자 했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서 같이 못 간다. 가려면 혼자 다녀와라 얘기를 해서 아니야 나중에 같이 갑시다 했더니 괜찮다. 나는 젊을 때 유럽에도 다녀오고 많이 놀러 다녔다. 3일의 시간을 줄게. 네가 다녀오고 싶은 나라를 다 다녀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럼 다녀올게 하고 제일 가깝고 저렴한 곳을 찾은 게 후쿠오카였어요. 결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별건 아니지만 수술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잡아준 날이 제가 출국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했죠. 환불이 되느냐? 된다라고 하면서 18,000원을 환불해 주겠다 합니다. 이건 환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줘도 그 사람도 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습니다 했더니 3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일주일 내로 직접 찾아와라. 대한민국 남자여야 하고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스펠링이 같아야 한다. 이제 못 찾는 거죠. 아내도 옆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듣고 그냥 환불받고 치킨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주세요 얘기를 하려는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김민섭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름보단 좀 많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그리고 찾기 시작하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제 3일 만에 메시지가 왔어요. 93년생 김민섭 씨였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 전시 비용이 좀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오, 진짜 여행 가기에 적합한 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양도 절차를 밟는데 그때 메시지가 한 통 또 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줘도 여행을 못 갈지 모릅니다. 어딘가에 있을 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좀 돕겠습니다. 민섭 씨의 숙박비 30만 원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이제 두 분을 연결해 드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제 뭐 민섭 씨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댓글을 달고 사람들도 축하한다고 댓글을 막 달아줍니다. 근데 또 누가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저에게 후쿠오카 그린 패스권이 2장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달 남았는데 전 아마 가지 않을 테니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댓글이 더 많아져 있더라고요. 나는 와이파이 렌탈업체 대표인데 통신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입장권이 남았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민섭 씨의 여행을 돕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왜 도와주는 거지? 나는 이름이라도 똑같지. 이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타인인데 왜 보상도 대가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도 민섭 씨만한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면 왠지 집에 있는 우리 애도 잘 될 것 같네요. 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범한 청년의 모습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95년생 다빈씨. 너무 반가웠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말을 해주었는데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하다 만났다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할 것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환경학을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길래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질문이 따라다녔대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마음을 정했대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내가 환경학을 공부해서 그걸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학부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여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와, 이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이기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연봉은 얼마인가?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섭 씨가 이기적인 고민만 했다라고 하면 예쁜 건물 디자인해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더해준 순간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여해야지. 이건 완전히 같은 일이지만 또 다른 일이 되잖아요.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이기적인 고민들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더한다. 너희가 그러하다면 너희의 진로라는 것은 너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응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걸 나는 본 일이 없다.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제가 대학원생일 때는 맥도날드에서 새벽마다 물류상하차일을 나갔습니다. 진짜로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었고 대리운전도 꽤 오랫동안 정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돈에 대해 했던 걱정은 뭐냐면요. 카드값이 또 연체되는데 어떡하지? 카드값이 연체되지 않았던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의 요청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의 거절하지 않고 다닙니다. 학교, 도서관, 기관 등등 일정이 되고 동선이 나오면 다 다녔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불러주는데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기까지 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2년 전쯤 통장을 봤더니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으로 돈이란 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도 않거든요. 혼자 번 돈이 아니라 같이 번 돈이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을 벌었다 생각을 하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의 돈은 사라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에 안동에 있는 중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3학년입니다. 저도 아직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저도 일본에 보내주세요. 뭐라고 답해야 되나 하다가 이름이 김민섭이면 보내주겠습니다 했더니 안 되겠네요. 제 이름은 전동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가죠. 이제 그렇게 웃어 넘기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내 통장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여행 보내줄 돈도 들어와 있는데 근데 보내준다 하면 그때 앉아있는 50명을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끝나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동혁 학생 연락처 좀 줘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꼭 연락드릴게요. 네, 이제 그래서 동혁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그동안 번 돈하고 또 앞으로 벌 돈들을 전부는 아니어도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데 써봐야겠다. 많이는 못 보내겠지만
1년에 몇 명은 보낼 것이고 이제 그렇게 다녀온 학생들이 언젠가 딱 한 명이라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강의하고 받는 돈들이나 책을 쓰고 받는 인세라든지 전부도 아니고 내 가족에게도 쓸 만큼 잘 쓰고 또 그리고 남은 돈들을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데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돼도 괜찮아요. 18,000원으로 시작한 일이 참 멀리 왔잖아요.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성과나 성취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선택과 동시에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비영리 법인을 잘 운영하고 올해 여름부터 이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이 비영리 법인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 4명이 제가 고등학교에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만난 좋은 선생님들인데요. 요즘 저는 강의를 다닌다기보다 동료들을 모으러 다니는 기분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런데 그 이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뛰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우리 그냥 뛰지 말고 우리가 하루에 3km쯤은 뛰니까 1km를 뛸 때마다 500원씩 우리가 모아서 연말에 운동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하면 어떨까 이랬더니 셋 다 좋아 해가지고 4월 초부터 당잘런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당잘런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며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시작하고 며칠 지났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500원, 1000원씩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뛰는 걸 본 분들이 나도 뛰고 싶어. 나도 뛰고 자율적으로 거의 기부할게 라고 해서 지금 1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 조금씩 뛰고 그걸 인증도 하고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즐겁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너 진짜 재밌는 일 하고 있구나. 나도 같이 해볼래. 누가 강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잘런에 더해서 당잘것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걷기. 저는 이게 잘 되어서 또 수백 명이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뛰면서 또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또 그렇게 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김민섭이라는 국가대회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가지고 싶으신지랑 이유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요즘 곁에 두고 살아가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다정함과 겸손함입니다. 다정함은 제가 가까워지고자 하는 태도이고요. 겸손함은 작년 이맘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라는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병을 가서 선생님은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어른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쭈었더니 대답을 해주신 게 어렵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의 유언처럼 되었는데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던 게 사람은 완성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이라는 태도를 기억하면서 김민섭의 교과서는 다정함과 겸손함입니다.